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뭉수의 정상회담 1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이번에 6월 1일 날 있었던 오발령 사태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시겠습니다만 6월 1일 날 오전 6시 30분경에 아주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경보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문자를 그냥 바로 삭제해버려가지고 그 내용은 정확하게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취지는 경계 용부를 발령한다, 대피하라, 노약자와 장애인부터 대피시켜라 라는 문자의 내용이었는데 발사체 관련된 내용은 나왔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상황이 도대체 어떻길래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는 서울에서는 부모님 댁에 지금 얹혀서 지금 살고 있는데 아파트가 20층이 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4월 초에 오른팔이 부러지는 좀 부상을 당해서 여러 가지로 좀 많이 걱정해 주신 덕분으로 많이 지금 상태가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아직 정상적으로 이렇게 팔을 쓸 수가 있는 상황이 좀 아니고 부모님은 다 80이 넘기신 노인 분들이시고 이러니 이게 팔이 멀쩡하지 않은 아들이 80 먹은 부모를 챙겨서 뭘 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유사시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그러면 20층이 넘는 위치에서 대피를 하려면 일단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면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야 되는 참 막막한 그런 상황을 참 당하게 되니까 어이가 없고 정말 현실 같지 않고 그래서 일단은 상황이 어떻게기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켰는데 TV조선 등에서는 관련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고 통상적인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고 유일하게 뉴스 채널 중에는 YTN은 완전히 좌빨 채널이니까 그나마 연합뉴스 채널을 보는데 거기에서도 크게 내용 없이 그냥 자막으로만 북한에서 발사체를 쐈다 그런 내용만 자막으로 나와 있어서 하는 수 없이 대한민국에서 재난 주간 방송사는 KBS이기 때문에 만 5년이 넘도록 한 번도 제 손으로는 본 적이 없는 KBS 채널을 할 수 없이 틀었더니 뉴스를 진행을 하고 발사체 관련 내용은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경계 경보가 내려진 상황 이런 데에서는 이런 방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이게 뭔가 문자가 잘못된 건지라는 생각을 좀 들었고 밖을 내다 보니까 사이렌도 울리지 않고 차량은 정상적으로 잘만 달리고 있고 너무나 평온한 모습에 뭐가 이게 문자가 좀 맞지 않는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좀 10분, 20분 지나고 나니까 미사일이 쏴서 맞을 것 같았으면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어떻게 되든 이 일과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 도중에 또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사실 처음에 보낸 오발용 문자도 서울시가 보냈는지 행안부가 보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고 또 누가 보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전에 경계 경보 발령 문자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안내 문자가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언론이나 대표도 소원에 대해서는 비판을 충분히 했으니까 추가로 덧붙일 생각은 없고 다만 결론적으로 오세훈이 오세훈한 것 아니냐는 것이 총체적인 느낌이다 생각이 좀 듭니다. 유사시 상황이 벌어지면 어디로 대표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저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지하로 가면 되는 건가? 서울을 벗어나면 되는 건가? 서울을 벗어난다면 또 서울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6.25 당시에도 전투에 휩쓸려서 사망한 민간인들보다 일단은 피난길에 오르자고 나섰다가 굶어서 병들어서 얼어서 죽은 이들이 다수였고 특히 유엔군 참전 군인들의 회상에서도 길에 널린 시체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던 모습 특히 그들 중에 상당수가 아이들이고 그 아이들이 부모를 잃어버렸다거나 버려진 아이들 이런 내용들이 좀 기억이 납니다. 6.25 당시에 물론 교통망이 그렇게 발전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랬겠지만 그래도 지금에 비하면 인구 밀집도라던가 이런 거에 비하면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았던 시대에서도 그런 아비규환이 벌어졌는데 만약 지금 현재 서울에서 6.25와 같은 그런 전면적인 사태 군사적 비상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도로 철도 등으로 서울을 빠져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일 거고 결국 결과적으로 6.25 때처럼 걸어서 피난을 해야 되는데 그런 피난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만이 이번에 확실히 확인되었다.
만약 벌어진 사태가 오발령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다 그러면 무엇이 달랐을까? 오세훈이 서울시장으로서의 정말 책임감을 갖고 있고 정말 사람이라면 이번 오발령 사태에 대해서 뭐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인식하고 점검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인데 제 예상으로는 오세훈이 그럴 걸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본과 대표도 좀 많이 비교를 했는데요. 이것은 뭐 과연 전쟁만의 문제는 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좀 들고 대한민국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의 반면 최소한 일본에서는 매뉴얼 또 국민들의 훈련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뭐 그런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에 워낙 지진, 쓰나미, 태풍 이런 자연재해가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잦고 또 그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뭐 워낙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본과 일본이 원래 이랬느냐? 그렇지 않고 1995년 고베 대지진 때 그 속절없이 무너진 도시고속도로 그다음에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대비한다고 대비했던 쓰나미 방파제를 뛰어넘는 그 쓰나미를 겪으면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겪고 그런 실수와 그런 비극을 그냥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교훈을 찾고 다시 또 이제 대비책을 계속 마련하고 또 훈련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의 결과가 오늘날 대한민국과 일본의 이런 비상 대응에 대한 어마어마한 차이를 낳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오발령 사태를 두고서 이제 또 오세훈과 행안부가 서로 누가 잘했니 못했니 지금 그랬었고 일단 뭐 민주당에서도 북한의 이제 발사체의 어떤 그 발사에 대해서 뭐 비판하는声明을 보냈지만 뭐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뭐 민주당이 곧 이어 뭐 평화 타령을 계속하면서 뭐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뭐 안보와 평화가 튼튼했다. 뭐 그렇지 않았다로 또 여야가 또 왈가왈부 할 거고 또 민주당에서는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된다. 포용해야 된다. 뭐 중공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정상화해야 된다. 뭐 기타 등등의 헛소리만 또 민주당이 늘어놓을 것이 확실합니다. 어쨌든 이번 오발령 사태를 모두가 정말 심각해야 될 생각하는 점은 누구도 대비하고 있지 않다. 뭐 어떤 이는 뭐 이마트로 대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비상 상황이 되면 국가가 이제 이마트와 같은 대형 마트를 이제 통제를 하게 될 것이고 뭐 그렇다면 뭐 이마트로 다 간다 한들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또 반면 국가가 통제할 어떤 뭐 준비가 되어 있고 통제하지 못한다 그러면 또 거기 대형 마트 자체가 아수라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안전한 피해 난처가 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정부 내에 어떤 무언가 계획이 좀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계획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고 오히려 아무리 나쁜 계획이라도 그 계획에 맞춰서 준비를 한다는 것이 잘 그나마 최악을 면하는 길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역임했던 존 F 케네디가 이제 주영 대사를 역임하였던 아버지를 따라서 영국, 특히 런던 등에서 이제 지내면서 영국의 엘리트들의 어떤 모습을 지켜보면서 2차 대전이 이제 발발하게 되니까 이를 막지 못한 영국을 두고 왜 영국은 잠자고 있었나라는 책을 출판해서 나름 이제 유명세를 얻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영국이 2차 대전을 발발을 막지 못했다고 젊은 케네디가 잠을 자고 있었다고 평가한 바로 그 책이 나온 지 2년이 조금 넘은 1941년 12월에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도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 믿고 이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대비하고 있고 이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금이나마 대비하는 쪽이 비극을 최소화하고 이런 전쟁과 같은 이런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의 전쟁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그래도 우크라이나가 선전하고 있다는 것은 크림반도를 빼앗긴 2014년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나름 부족했지만 모자라지만 나름의 준비를 한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 반면 러시아는 2014년처럼 크림반도를 먹을 때처럼 뭐 우크라이나를 손쉽게 좀 이길 수 있다는 자만 오만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라고 좀 생각이 들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일어날 수 있는 정말 이제는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비상 상황에 대해서 국가와 국민이 조금이나마 대비하려고 애를 쓰는 것 그 자체가 개인과 국가의 비극을 하나하나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번 오발령 사태를 통해서 저부터도 이런 비상 상황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떠들었지만 참 아무렇게 구체적으로 대비하고 있지는 않구나 하는 반성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전지상 같은 것이 벌어졌을 때 서울을 뭐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 자체가 뭐 특권층이 아니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정말로 최소 그 자리에서 막 쳐들어온 놈이 북계군이든 중공군이든 아니면 내부에서 준동하는 좌빨이건 하여튼 이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